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46회차는 프리미어리그 EPL과 K리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럽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고 유로파 리그도 있었고 좀 강팀들이 강행군을 하고 있죠. 특히 이 팀들은 A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들도 많아서 아마 피로도가 좀 더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리그는 이제 스프링 라운드로 나눠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아마 위로 올라가고 싶은 팀들 총력전을 펼칠 그런 라운드가 되겠죠. 그럼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노리치 경기인데요. 첼시가 주중 챔스에서 약체 말메 상대로 4대0 완승 거뒀죠. 루카쿠는 상대 수비의 그 집중 견제를 이겨내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또 상대 그 전에는 상대 수비 끌고 다니면서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PK 얻어내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23분 만에 교체 아웃됐죠. 노리치는 전체적인 전력이 너무 약한 상황이죠. 최전방에 푸키,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그 놀만 외에는 뚜렷하게 눈에 띄는 선수가 없습니다. 중앙 수비수 할리는 너무 거친 수비로 다소 위험한 플레이도 좀 자주 나와서 좀 불안불안한 그런 선수죠. 첼시가 주중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한 수 아래 팀을 상대로 홈에서 치렀던 경기예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루카쿠가 결장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작년에도 베르너, 마운트, 하베르치 3톱 형태로 좋은 경기 많이 펼쳤던 만큼 약지 노리치 상대로는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것 같아요. 첼시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과 뉴캐슬 경기인데 먼저 크리스탈은 지금 세 경기 연속 무승부예요.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상대 원투 패스 플레이에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측하는 수비가 전혀 안 됐던 거죠. 에드와르 중심의 공격력은 매 경기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쓰리톱이 공격 진영에서 순간적인 압박 전술을 펼치는 것도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선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공격 가담하면 날리는 그 갤러거의 중거리슛도 굉장히 날카롭죠. 아스날에게는 2대1로 앞서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그 막바지에 이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실점하면서 좀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죠. 뉴캐슬은 지난 토트넘전에서 윌슨이 부상에 복귀하면서 공격진에 확실히 무게감이 더 생겼습니다. 전반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상대의 공세에 밀리며 수비가 공간을 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달아 실점했는데 이거 수비 라인의 실수보다는 중원에서 이렇게 압박이 좀 느슨했었고 수비 가담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윌슨이 복귀하면서 확실히 공격 진영에서 막심도 측면에 집중하면서 파기력은 높아졌는데 전체적인 중원의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크리스탈의 경기력이 좀 안정세입니다. 뉴캐슬의 중원 실력으로는 넘어서기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이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뉴캐슬도 그 윌슨이 복귀하면서 한 방이 있는 만큼 이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탈의 승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와포드 경기인데요. 먼저 에버턴은 공격 진영 부상자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투톱이 전부 다 아직 경기에 나설 수가 없어요. 웨스트햄 상대로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그레이와 타운샌드, 이와비를 앞세워서 역습 전략으로 나섰었죠. 고드프레이가 그 센터백 고드프레이가 안토니오를 전담 마크하면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 좀 멋진 그런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두크레의 중원 장악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긴 했는데 웨스트햄한테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의 제공권에 밀리면서 이제 실점하고 말았죠. 비록 그 웨스트햄한테 1대0으로 패하긴 했는데 투톱 모두 이제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포드는 리버풀을 상대로 아예 작정하고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했는데 기량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죠. 5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힘든 전력인 만큼 어쩔 수 없는 그 경기력 수준 차이가 좀 나요. 에버턴이 그 로잉과 리차리슨이 투톱이 아직 경기에 나설 수 없는데 두쿠레 중심의 중원 운영, 그다음에 그레이, 타운샌드 이 발빠른 선수들의 속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포드의 허술한 수비력을 상대로는 충분히 홈에서 더군다나 홈인 만큼 승리할 경기력이죠. 이 경기 에버턴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즈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리즈는 최근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하피냐의 결장이 너무 아쉬웠죠. 그 사우스햄프 상대로 이렇다 할 공격 전개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상대 공세에 밀리며 힘을 못 쓴 경기였고 올 시즌 그 잭 해리슨의 부진이 너무도 아쉬운 리즈입니다. 그래서 벤포드도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잖아요. 포백 수비 라인의 집중력은 좋았고 거친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수들 밀어내는 능력은 좀 좋아 보였습니다. 최근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가 좋았던 히메네즈가 대표팀 복귀 일정으로 선발에서 빠진 공백이 컸던 울버햄튼이죠. 올 시즌 수비적인 부분이 좋았지만 이 상대의 측면 공략이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였어요. 결국 측면 크로스에 실점하며 무너졌지만 그 후반 중반 넘어서며 또 울버햄튼도 측면 공격이 풀리면서 만회골과 동점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그 네베스의 프리킥이 굴절되며 행운의 결승골로 승리했죠. 확실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이 있고 이겨내는 힘이 생기면서 3연승 어느덧 리그 3연승이죠.
리즈가 예상 외로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죠. 반면 울버햄튼은 3연승의 상승세고 히메네즈가 선발로 나선다면 울버햄튼의 공격 조합으로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입니다. 이 경기 리즈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사우샘튼과 벌리 경기인데요. 사우샘튼은 지난 라운드 그 워드 프라우스의 결장으로 중원의 결속력이 좀 약해질까 우려했었는데 리즈 상대로 매서운 경기력을 보여줬죠. 로메오와 디알로 조합이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던 그 암스트롱을 빼고 브로자하고 레드문드 투톱 형태로 공격 전술을 바꿨고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브로자가 높이가 좋고 또 위치 선정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리즈가 워낙 위축된 상태여서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긴 했는데 아직 공격의 정교함이 떨어지면 이제 한 골에 그쳤던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레드몬드의 역습 전개 속도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아주 빨랐습니다. 벌리는 올 시즌 강등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죠. 맨시티 상대로 전력 차이 극복 못하면서 패했고 리그 8경기에서 3무 5패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축구 스타일로 확실히 한계를 보이고 있죠. 사우샘프턴 홈에서 레드몬드의 속도를 앞세운 측면 공략을 시도한다면 이거 벌리 수비 라인이 막아내기 힘들 경기입니다. 이 경기 사우샘프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제주와 전북 경기인데요. K리그 경기입니다. 먼저 제주는 최근 팀이 안정세를 찾으며 상승세예요. 원체 중원에서 이창민 중심의 경기 운영이 뛰어난데 전방에 그 이정문 카드가 나타나면서 공격 옵션에 높이도 더해졌습니다. 3백 수비 라인의 안정세도 좋고 제공권에 약해서 그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했지만 이 상위 스프릿 확정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상황이죠. 자칫 패하고 수원 포항이 승리한다면 제주는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북은 아침 8강에서 탈락하며 이 정신적인 데미지가 컸을 상황입니다. 여기에 팀 수비의 핵심인 홍정호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죠. 중원의 백성호가 안정감을 찾으며 경기 운영 능력도 좋아졌고 김보경의 컨디션도 살아나고 있죠. 바로도 팀 훈련에 합류하면 출전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상승세인 그 제주가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나서겠는데 전북 중원 조합의 짜임새가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백승호를 밑에 두고 이승기, 김보경 조합이 나선다면 이 개인 기량이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라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한교원, 문선민의 이 측면 흔들기까지 살아나고 있는 만큼 ACL 탈락 후유증 없이 이 전북이 우세를 가져갈 경기예요. 다만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만큼 이 경기 안정적으로 무승부도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주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성남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성남의 패가 확정적인 매치죠. 성남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를 오가며 팀의 밸런스를 책임지던 이종성이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대체 선수들이 있지만 이 패스 줄기가 좋은 이종성의 결정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상대팀 울산의 상황이 최악입니다. 아침 8강, 4강 이 두 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며 일주일 동안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고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면서 정신적인 충격도 클 거예요. 팀 최다 득점자인 이동준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성남의 수비적인 늪축구를 바탕으로 역습 전술로 나올 건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는 울산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힘든 상황인데 울산도 방심할 수는 없죠. 2위 전북이랑 1점 차예요. 정신력 싸움이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울산은 그 이동준은 없지만 윤일로 카드가 ACL 통해서 완전히 급부상했고 김민준, 강용구 이런 젊은 선수들도 있죠.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울산의 짜임새가 충분히 앞서 보이네요. 성남이 원체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은 만큼 무승부를 깔아두고 성남 패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대구와 수원의 경기인데요. 먼저 이 두 팀 모두 A매치 휴식기가 가장 반가웠을 팀이죠. 원체 부상자들이 많았던 만큼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구는 정태욱과 세징야 이 공격과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해서 회복할 시간을 벌면서 정상 전력으로 돌아올 수 있죠. 정태욱의 복귀는 대구에게 여러 변화를 그냥 수비수 한 명의 복귀가 아닙니다. 이 김진혁이 에드가의 투톱 파트너로 올라가면서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수원 역시 김태환, 김건희, 권창훈 이런 부상자들의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다만 수원은 고승범 공백을 아직도 메꾸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중원에서 실수 없이 움직이면서 볼 전개를 도맡았던 고승범을 누구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죠. 정상빈을 향한 역습 카드 외에는 아직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구가 홈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고 수원은 웅크리며 공격을 막아내는 역습 위주로 나설 거예요. 근데 부상 회복과 체력 회복이 된 대구의 파상 공세를 수원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세트피스 높이도 대구가 훨씬 더 우세하죠. 경기 대구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강원과 서울 경기인데요. 강원이 최근 수년 경기를 치르며 경기 수가 많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뒀죠. 한국경이 중원에 복귀하면서 전체적인 안정감이 생겼고 오른쪽 측면에서 임창우의 공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고무열의 부상 이탈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름에 합류한 이정엽이 버티고 있죠.
서울은 아닉스 감독 체제에서 확실한 압박 전술과 그 풀백들의 중원 합류로 중원 숫자를 늘리며 경기를 뒤에서부터 잡아먹어갑니다. 특히 기성용의 패스 플레이를 살려주기 위해 앞쪽에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을 배치시키며 팀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죠.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강원이 우세했고 특히 강원 홈에서는 4경기째 무패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의 압박과 수비 전술, 특히 옵사이드 전술을 파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휴식기를 거치면서 전술적 완성도가 더 높아졌을 서울이에요. 이정엽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쓰겠지만 이 노련한 오스마르가 버티고 있는 서울 뒷라인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나상호, 조영욱 양 날개의 돌파력으로 서울이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경기죠. 이게 강원의 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는 수원FC와 강주 경기인데요. 수원은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골 운이 좀 따르지 않았고 골키퍼 실수가 튀어나오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가 좀 있었죠. 라스도 최근 4경기에서 득점이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라스의 경기력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확실히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역습 상황에서도 굉장히 날카롭죠. 박주호, 이영재, 무릴로 조합의 중원의 밸런스도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광주는 최근 5연패 부진이죠. 사실상 현재 강등 1순위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하죠. 측면에서 빠르게 돌파에 성공해도 크로스 전개가 골로 연결되질 않아요. 상대 수비 뒷공간을 털어버리는 엄원상 플레이는 위협적이지만 이 한 가지 공격 옵션으로는 승리를 가져가긴 힘들죠. 광주가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강하게 나서겠는데 수원FC의 중원과 수비 라인의 안정적인 밸런스를 깨트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수원FC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 수 위기거든요. 수원FC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죠. 이거 수원FC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포항과 인천 경기입니다. 포항은 아침 결승 진출에 성공했죠. 주중 연장 접전까지 치르며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팀 분위기도 완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스플릿전 마지막 경기인 만큼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포항은 이거 총력전을 펼쳐야 돼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위 스플릿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인천은 최근 무고사의 부진, 김강석의 부상 공백이 겹치며 7경기에서 승리 없이 1무 6패입니다. 다시 한번 생존왕 본능을 찾아야 할 타이밍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 중원의 키플레이어 아길라르가 경고노적으로 또 나서지 못해요. 신진호, 신강훈이 나설 포항과의 중원 힘싸움에서 인천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포항은 아침을 차리면 고영준, 이수빈, 이승모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상승세를 탄 포항의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경기죠.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브렌트포와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먼저 브렌트포의 경기력이 최근 심상치가 않죠. 승격팀의 다크호스 그 이상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격팀의 한계를 넘어서며 지난 라운드 첼시를 상대로도 아주 확실한 수비적인 능력을 보여줬죠. 특히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뛰어났고요. 그 은벤무하고 톤의 이 투톱도 세트피스 수비 가담 시 제공권 장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날 브렌트포가 2차례 골대 불운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경기 흐름을 완벽히 장악했을 거예요. 촘촘하게 간격 유지하는 수비 전술이 굉장히 돋보이죠. 브렌트포의 엠블럼에 벌이 달려 있는데 이 마치 벌떼 축구처럼 전원 수비, 전원 공격,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레스터는 주말 리그에서 맨유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주중 유로파 모스크바 원정에서도 4대3으로 승리하며 2경기 연속 4득점 아주 공격력을 과시했죠. 특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다카가 2경기에서 5골 완전 폭발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을 향한 움직임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원체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인 만큼 확실히 팀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말에도 중원에서 제 몫을 해주며 서서히 팀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죠. 최근 레스터의 공세가 매섭지만 브렌트포가 홈에서 보여주는 끈질긴 수비력이라면 막아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히려 실점이 많은 레스터 수비라인이 브렌트포의 벌떼 공세 이거 애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 경기는 브렌트포의 승, 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에버턴 상대로 어려운 경기 끝에 1대0으로 승리했죠. 안토니오가 상대 센터백 집중 견제에 시달렸지만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했죠. 안토니오가 만들어낸 공간을 아주 잘 활용했어요. 공격 작업은 순조로운데 확실히 중원 힘싸움에서 밀렸고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아마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두던 수책이 상대 뒷발에 얼굴을 채우며 부상으로 교체됐고 결국 이 수책이 입술과 뺨 그리고 코 윗부분을 꿰맨 상황이라고 하네요. 경기 출전 여부가 아주 불투명하죠. 토트넘은 약체 뉴캐슬 원정에서 경기 2분 만에 측면 크로스에 실점하며 어려운 경기를 시작을 했죠. 경기 초반 상대 측면 공략이 흔들렸지만 중반을 넘어서며 운동벨레와 호이베르의 이 경기 운영이 안정되면서 흐름을 바꿔버렸죠. 케인도 절묘한 움직임과 감각적 슈팅으로 리그 첫 골을 성공시키며 승리했죠. 중원 운영 능력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앞서고 있죠. 공격 옵션의 다양성에서도 우세합니다. 수책의 결장이 예상되는 만큼 웨스트햄이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또 웨스트햄은 이 안토니오라는 괴물 있잖아요. 안토니오가 폭발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의 승패 예상하고요. 이 경기는 두 팀의 유로파 경기와 컨퍼런스 리그 경기 전에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와 리버풀 경기인데요. 맨유가 오랜만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부진을 털어냈죠. 세리아의 아탈란타 상대로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흔들렸는데 맨 측면 수비가 상대 오버래핑에 대응하지 전혀 못했죠. 코너킥 실점도 있었고, 그런데 실점 장면 외에는 중원 압박도 좋았고 최근 부진한 모습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레시포드도 오랜만에 선발로 나서며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경기에서 다시 부상당하며 후반 교체 아웃돼서 좀 안타까웠죠. 호날두 특유의 상대 수비 라인을 깨트리는 움직임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죠. 리버풀은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살라와 케이타의 개인기로 손쉽게 앞서갔는데 이 측면 수비가 굉장히 흔들렸죠. 그러면서 상대 홈팀에게 위축이 됐고 결국 그리즈만의 움직임을 놓치며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중원 압박이 상대 개인기량에 벗겨주며 위기가 많았는데 후반 상대 퇴장과 PK로 어렵게 승리했죠. 수비 뒷공간 노리는 침투와 역습에 확실히 흔들리는 수비 불안한 모습을 노출이 됐습니다. 최근 기세를 봐서는 리버풀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챔스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맨유도 홈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이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인 뒷공간 수비와 역습 대처 능력을 파고든다면 맨유의 승리도 가능하죠. 맨유도 수비가 흔들리는 만큼 이 두 팀의 경기 이번에 승패가 갈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46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경기 첼시의 승, 2경기 크리스탈의 승무, 3경기 에버튼의 승, 4경기는 리즈의 패, 5경기 사우스햄프의 승, 6경기는 제주의 무패, 7경기 성남의 무패, 8경기 대구승, 9경기 강원패, 10경기 수원승, 11경기 포항승, 12경기 브렌트퍼의 승무, 13경기는 승패, 14경기 역시 승패. 이상으로 저희 46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47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